성적실록 259권 성중 22년 11월 6일 무인 세 번째 기사 1491년 명홍치 4년 주강에 나아가다. 성적실록 259권 성중 22년 11월 6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적실록 259권 성중 22년 11월 7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백간이 동궁에 나아가 왕세자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성적실록 259권 성중 22년 11월 7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성균관 동지사 이극증이와 쌀의 길을 관양 관청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창건에 남은 제목으로 사성 10철의 의자와 위판독을 만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위판독은 위판을 안치하는 궤를 말한다. 성경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7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양면 사관원 정은 조형이와 쌀의 길을 이제 덕건대 정인사에 쌀과 배를 내리셨다 합니다. 거둥하실 때마다 어찌 을에 내리셔야 하겠습니까? 전일 봉선사에 쌀과 배를 내리셨을 때 신들이 농계하니 전교하기를 진전을 위한 것이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또 이미 내려주었으니 뒤에 도로 거둘 수 없다 하셨습니다. 지금 정인사는 진전이 없으므로 봉선사 이유가 아닌데도 이처럼 내려주셨으니 이는 중도를 위한 것입니다. 해마다 능을 참배할 때마다 을에 어찌 놀고 먹는 무리에게 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풍저창에 물었더니 아직 내려주지 않았다 하니 성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경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8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경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8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 예견이 아뢰기를 전에 봉선사에 쌀과 배를 내리고 또 이제 정인사에 내리시니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헌납정탕이 아뢰기를 재물과 곡식은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데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무리에게 특별히 내리는 것은 매우 옳지 않으니 청컨대 도로 거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봉선사에는 진전을 위하여 내려주었고 정인사에는 선왕을 위하여 내려주었는데 이것은 전례가 있으며 또 두 대비께서도 이미 아시니 뒤에 도로 거둘 수는 없다 하고 이어서 좌우에 묻자 영사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이 일이 조정의 의논에 만족되지 못하므로 대간이 말하나 선왕 때에도 개경사에 쌀과 배를 내린 고례가 있습니다 하였다. 정탁이 다시 농계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지사 이 극증이 아뢰기를 주역은 오경 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인데 유생이 읽기를 좋아하지 않고 주역을 아는 학관도 적으니 이제부터는 주역을 강하는 자는 표전의 예의에 따라 분수를 갑절로 주면 주역을 배우는 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이 극배가 대답하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세조 때의 주역 계몽을 강하여 약 이상은 과시에 나아가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또 김구 김말의 집현전의 관원으로 경년에 입시하는 날이 아니면 성균관에 상사하여 유생을 가르쳤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주역을 아는 홍문관의 관원을 시켜 고례에 따라 유생을 가르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그대로 따르고 또 주역을 강하는 자는 분수를 갑절로 주라고 명하였다. 분수는 과거에 초시복시 전시에서 성적의 점수를 매기는 법이다. 첫째를 대통, 그 다음을 통, 그 다음을 약통, 그 다음을 조통이라 하였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8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8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조형이와 쌀에기를 정인사의 쌀과 배를 내려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8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유인 등이 차자를 올려 정인사의 쌀과 배를 내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8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59권 성종 22년 11월 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259권 성종 22년 11월 9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유경, 정원, 조형이 아뢰기를 정인사의 쌀과 배를 내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시로 259권 성종 22년 11월 9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부 승지 조비가 아뢰기를 대전에 보충대 조에 급 양민 석자를 덧붙여 넣으라고 명하셨으니 천인으로서 종량하는 길은 넓어질 것입니다. 다만 대전에는 나이가 16세의 차수도 문안에 붙이지 않는 자는 남이 징고하는 것을 허가한다 하였으므로 대개 16세가 징고하는 한계이니 16세가 넘어도 징고하는 자가 없으면 보충대에 속하는 것을 허가하는 법인데 근년 이래로는 장례원의 수교에 16세를 보충대의 한계로 삼는다 하였으므로 16세가 넘으면 징고하는 자가 없더라도 보충대에 속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인이 많고 양인이 적어서 군액이 넉넉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장례원의 수교를 쓰지 말고 전례대로 16세가 넘은 자라도 속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보충대는 군역의 한 가지이다. 한역자 각 품간의 첩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 사제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각 품의 천첩의 아들로서 속신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편성한 부대이다. 의 흥위에 속하여 있는데 임기는 1천이 이품 이상의 첩서 자손은 330일이 만기가 된다. 임기가 만료되면 종국품 잡직에 임용되어서 거관하며 거관된 자는 면천된다. 성종시로 259권 성종 22년 11월 9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59권 성종 22년 11월 9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연민 등이 자자를 올려 아뢰기를 하늘이 재물을 내는 것은 한정된 수량이 있을 뿐이고 한 자의 배와 한 말의 쌀도 다 백성의 고혈에서 나오는데 어찌 백성의 고혈을 빼앗아서 놀고 먹는 무리에게 이바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쌀과 배를 정인차에 내려서 부처에게 이바지하고 중을 먹여 명복을 바라니 어찌 성명의 큰 흠이 아니겠습니까? 또 임금을 인도하여 도리에 맞게 하는 것이 대신의 직임이니 이 급배는 벼슬이 영경연사이므로 신들이 아뢰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마땅히 먼저 가나야 바로 잡아야 할 것인데 도리어 고문하셨을 때 망령되게 고래를 끌어대어 뜻을 맞추고 아첨하는 말을 올렸으므로 대신의 의리가 전혀 없습니다. 청근대 추국하게 하여 성상께 아첨하고 부처에게 아첨하는 풍습을 끊으소서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그대들은 내가 부처에게 이바지하여 복을 바란다고 생각하는가? 또 대신을 허물하는 것이 지나치다 하였다. 성종시로 259권 성종 22년 11월 10일 임모 첫 번째 기사 북정 도원수의 종사관 이수언이 서장을 가지고 와서 아뢰었는데 그 서장에 이르기를 이달 15일에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는데 지나쳐 가는 네들은 반은 얼음이고 반은 물이라 군사를 건네기 어려웠고 다세를 가서 19일에 보울현에 이르렀습니다. 척후 김장손 등이 18일 밤에 간간에 불빛이 희미하게 밝혀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올저가 8인이 머물러 자는 것을 탐지해내어 곧 에워싸 3인은 참수하였으나 4인은 달아났고 그런데 한 사람이 외치기를 나는 성 밑에 사는 올량암 용달이다 함으로 사로잡았습니다. 신이 달아난 자가 여러부락으로 달려가 알릴 것을 염려하여 군사를 재촉하여 가서 전 원장 성주는 울지령 위에 주둔하고 중원장 이괭 후원장 한충이는 울지령 남쪽 동구에 주둔하고 전 위장 이소 우위장 허희는 삼기에 주둔하게 하였는데 곧 저기 다니는 길의 요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2일에 을지를 넘어가서 동구에 이르러 김장선 등이 문득 올즈갑 100여기를 만나 싸웠는데 길잡이 올량압 아랑개가 화살에 맞고 아속이 잡히고 홀비나가 말을 빼앗겼으며 적은 군대를 보고 다 달아났습니다.
이날 적의 소굴에서 일식 좀 떨어진 곳에 결전하여 잤습니다. 23일에 적의 소굴에 닿았는데 적의 무리가 산과 들로 달아나 흩어졌으므로 장수들을 여러 부락으로 나누어 집들을 불살라 없앴으며 남녀 각각 하나를 참액하고 말세 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적의 소굴에 결진하여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속이 도망쳐 돌아와서 말하기를 올적갑 등이 처음에는 입정의 소식을 몰랐는데 21일에 도망하여 달아난 사인이 달려가 알렸으므로 알게 되었고 저 국군과 만나서 싸운 것은 울지의 험한 곳에서 맞아 싸우려 한 것이었으나 대군이 이미 울지를 넘어왔기 때문에 대적할 수 없으므로 달려서 돌아가 제 집에 숨은 것입니다. 올적갑 등이 말하기를 도망하여 돌아온 사인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들이 죄다 죽거나 잡혔을 것이니 사인이 참으로 우리를 살린 것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군마가 그렇게 많은 것은 우리들이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처음엔 그대로 주둔하여 적의 형세를 보려고 이미 제군의 영을 내렸으니 쓰나 밤에 다시 생각하니 제군이 15일의 양식을 가져왔는데 이제 이미 9일이 지났고 군사라가 돌아갈 때 다시 적과 싸우게 되어 빨리 돌아가지 못한다면 도중에서 인마가 굶주려 괴로울 것이므로 마지못해 24일에 군사를 돌이켜 적의 소굴에서 20여리쯤 떨어진 곳에 하영하였습니다. 25일에 행군할 때 좌아장 이계동이 한후하여 왔는데 머물러 잤던 곳에서 대여섯 마장쯤 떨어진 내와 숲이 막힌 곳에서 적 200여기가 한후군을 뒤따라 닥쳤으므로 한참 접전하였습니다. 우리 군사가 일제히 분발하여 싸우니 적이 견디지 못하여 달아나므로 우리 군사가 네댓 마장까지 쫓아가서 내급을 참액하였고 화살에 맞은 자가 태반이었으므로 죽거나 다친 자가 반드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친 자들은 숲으로 들어가고 건장한 자들은 산으로 올라갔으므로 끝까지 쫓아가서 잡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군사는 용량 2장, 6한, 대장, 조원장, 장 1명, 정건과 군사 10여인이 화살에 맞았으나 다들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시 행군의 울지에 들어와 숲속에서 머물러 잤으며 28일 4,000평에 이르러 결진하여 머물러 잤습니다. 그런데 적은 싸움에 진 뒤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는 11월 2일에 강을 넘어 돌아올 것을 정하였습니다. 하였다. 일식은 30리이다. 하영은 진을 치고 주둔합니다. 한후는 행군대 후방을 경계하고 지키는 것을 말한다. 성종시로 259권 성종 22년 11월 10일 임호 두 번째 기사. 상천을 받고 이수원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랑캐 살림이 어떠한 그든가 하니 이수원이 아뢰기를 평탄하고 넓은 들에 땅이 매우 기름졌고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갑자기 옮길 수가 없었으므로 우리 군사가 다 불사르고 혹 가져다가 말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저들의 땅에 속평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강 북쪽의 넓은 들은 끝이 없어 적이 강을 건너 달아나면 쫓아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적은 다 갑옷을 입었던가 하였다. 이 수원이 아뢰기를 갑옷을 입은 자는 열 가운데 한둘도 못 되었습니다만 돌비늘을 혹은 가슴에 칠하기도 하고 두 개에 입히기도 하여 그 빛이 수원각과 같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얼음이 올 때는 며칠 길인가 하였다. 이 수원이 아뢰기를 대여섯 가면 적의 소굴에 닿을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니마차가 도골까지는 며칠 길인 니마차에서 도골까지는 며칠 길인가 하였다. 이 수원이 아뢰기를 사람들의 말이 5길이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군을 일으켜 입궁하였으므로 죄다 섬멸하지는 못하더라도 참액한 것은 많을 것인데 이제 오랑캐의 낯을 보지 못하니 이것이 한스럽다. 그러나 군사가 온전히 돌아오고 죽거나 다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기쁘다 하자 이 수원이 아뢰기를 아속이 잡혔을 때 적이 죽이려 하였으나 아속이 말하기를 너희 무리의 장사 30인이 온성에 갇혀 있고 우리 형제가 모두 성 밑에 있으니 너희들이 이제 나를 살려준다면 우리 형제가 반드시 변장에게 고하여 너희 무리를 돌려보내겠으나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형제가 반드시 변장에게 고하여 죄다 죽일 것이다 하였더니 이에 적들이 머뭇거리며 죽이지 않고 다만 결박하여 갔는데 이 아속이 틈을 따서 도망하여 돌아왔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200인이 맞아 서로 싸울 때 많이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이 수원이 아뢰기를 평탄하고 넓은 들의 군사를 쓰기가 편리한 땅이면 적이 감히 오지 못하였으며 만약 좁고 막힌 땅이면 적이 험한 곳에 의지하여 맞아 싸웠으므로 이 때문에 많이 참역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우승지 권경이는 아뢰기를 적이 다 도망하여 숨었으므로 비록 죄다 참역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나라의 위세를 크게 더 날렸으며 군사가 온전히 돌아오고 적이 감히 한가하지 못하였으니 저들이 어찌 위세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방어는 조금도 놓칠 수가 없겠습니다 하였다. 성중시록 257구권 성중 22년 11월 10일 이모 세 번째 기사 병돈형 이상과 정부 병조를 명수하여 정벌에 종사한 군사를 뽑아 머무르게 하여 방수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니 심해가 의논하기를 경군사 450인 중에서 50인을 들고 화폭은 150인 중에서 50인을 들고 제장 150인 중에서 50인을 들고 군관 200인은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 홍응, 윤호, 이철견,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경군사 350인과 전부터 머물러 방수하던 100인 중에서 150인을 들고 화폭은 150인 중에 100인을 들고 제장 150인 중에서 100인을 들고 군관 200인 중에서 100인을 들어서 머무르게 하여 방수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급배 이승훈 이평은 의논하기를 이때를 당하여 방하는 방도를 허술히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실수가 있게 되면 뉘우쳐도 미칠 수 없으니 마땅히 전수가 머물러 방수하여 하겠습니다. 다만 화폭은 50인을 줄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윤필상 등이 의논을 따르되 제장에 있었으면 150인 중에서 50인을 들게 하고 이어서 명하여 공조정랑 이주를 보내어 철도사 성준에게 하유하여 군사를 뽑아 머물러 방수하게 하였다. 성중시록 259관 성중 22년 11월 10일 이모 네 번째 기사 도승지 정경조 우승지 권경이가 아뢰기를 전에 야량합 등 30인은 이미 참형에 처하셨거니와 야당지는 어떻게 처치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야량합의 예의에 따라 아울러 참여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경조 권경이가 아뢰기를 야당지는 야량 합 등의 예가 아닙니다. 처음에 이미 기순하여 왔고 또 스스로 어느 길을 가리켜 길잡이라 국가를 이롭게 할까 하며 이것을 밤낮으로 생각하였는데 이제 아울러 참회에 차는 것은 어리에 미안합니다. 선교하기를 이것은 썩은 선비의 오하란 말이다. 그는 비록 명색의 귀순이라고 나나 속일 뜻을 품고 왔는지 어찌 알겠는가. 우리 군사가 그 집을 불살라 없앴고 그도 죄가 크니 자명에 차는 것이 낫다 하였다. 성전시록 259권 성중 22년 11월 10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북종 도원수 허종에게 하세하기를 이번 거사의 참액은 비록 적다 할지라도 공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정불에 종사하여 길잡이를 한 성 밑에 사는 알타리도 공을 논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마감하여 등급을 매겨서 치게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259권 성중 22년 11월 10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정벌에 나선 군사들을 방수하는 기간과 시기를 의논하다 여러 재상들에게 전교하기를 북로가 위세만 바라보고 무너져 사방으로 흩어져 숨었으므로 대첩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불악을 불살라 없앨 때 이급을 참액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저 오랑캐들이 쫓아오는 것을 맞아 싸워서 우리 군사가 네 급을 참액하였다. 이제 듣건대 화살에 맞은 오랑캐가 오히려 패주하지 않고 한가하여 싸워 심히 힘을 썼다 하니 그 성질이 거세고 사나움을 알 수가 있다. 이대로 반드시 분노를 품고 원망을 쌓아 보복할 마음을 늘 가질 것이니 방수하는 모든 일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다. 그러나 장졸이 변방의 요새에 오래 머무르면서 장차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할 것이므로 나는 경중의 무사를 가려서 번을 나누어 번갈아 지키게 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왕래하는 날짜를 빼고 넉 달 만에 서로 갈며
또 오는 임자년 정월 초하룻날부터 번갈아 지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교체하는 기한이 넉 달이면 가까운 듯하고 기한을 멀게 정하면 들어가 지키는 자가 교체하는 기한이 너무 멀다고 생각하여 반드시 오래 머무를 생각을 품을 것이고 집에 돌아오는 자도 집에서 오래 머무르게 되니 나는 8달이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모두 함께 아뢰기를. 상상께서 분부하신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8달은 먼 듯하니 왕래하는 날짜를 빼고 6달 만에 서로 교체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병조에서는 아뢰기를. 오는 정월에 교체하여 지키게 하는 것을 촉박한 듯하니 2월 2일에 교체하여 지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다 아랜 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0일 이모 7번째 기사. 영안도 도채찰사 노사신에게 하사하기를. 대군이 돌아온 뒤에 군사와 말이 살고 죽은 수를 알지 않을 수 없으니 경은 낱낱이 점검하여 오라 하였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0일 이모 8번째 기사. 북정 도원수 허종에게 하유하기를. 내가 경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호혈을 끝까지 찾아서 반드시 죄다 죽이어 북로가 감히 남으로 내려오지 못할 것을 기약하였는데 적이 위세만 바라보고 달아나 숨어 우리 군사에게 대적하지 못하였으므로 단지 9건만을 베었을 뿐 대첩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군사를 크게 펴서 무위를 빛내고 더 날리며 집을 불사르고 짓밟아 쓸어버린 것이 남김이 없었다. 또 적이 기다려 막았을 때 뒤에서 잘 싸웠으므로 오랑캐는 화살에 다친 자가 많았으나 경은 군사를 온전히 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매우 기쁘다. 다만 오랑캐들이 우리가 군사를 파는 것을 엿보고 있다가 곧 와서 침범할 것이 터림없으니 방어하는 일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경군사 350인가 전부터 머물러 방수하던 100인 중에 150인을 들고 화포군 150인 중에서 100인을 들고 제장 150인 중에서 50인을 들고 군관 200인 중에 100인을 들어서 그 나머지가 머물러 방수하게 해야 하니 경은 내 뜻을 잘 알아서 엄하게 방비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0일 이모 9번째 기사. 북중 도원수 허종 북도 절도사 성전 남도 절도사 변종인에게 하유하기를. 도굴 사거 니마차 세 성의 올적합들이 전일 조선에서 노략질할 때 같은 누리 7인이 죽은 데 대하여 분을 품고 군사 400여 명을 모아 변방을 침범하여 보복한다는 것을 도채찰사 노사신이 전에 이미 치게 하였거니와 이번 그사에는 니마차만을 치고 도굴은 치지 않았으므로 니마차는 우리 군사의 힘을 알고 위세를 두려워하여 회식할 것이나 도굴은 우리 군사의 위세가 장건한 것을 모르므로 깔보고 덤비려는 뜻을 고집하여 버리지 않고 전의 원한을 갚으려고 무리를 맺어 응원하며 다시 와서 침범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니 병은 이 교활한 오랑캐의 정상을 알아서 방하는 모든 일을 곡진하게 조치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일에서 대군을 일으켜 오랑캐 속을까지 깊이 들어가 쳤으나 사로잡고 베어 죽인 것이 많지 않았고 얼고 굶어서 죽은 우리 군사가 잇따랐으니 비록 적의 집을 불살라 없앴다 하더라도 넉넉히 그 보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알타리가 늘 우리 군사는 약하기 때문에 올적합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우리 병마가 정강하고 호령이 엄명하며 전투에 용맹한 것을 보고서는 마음에 두려워하고 복종하였다 하였다. 회식은 새가 부리로 숨을 쉬듯 숨을 헐떡거리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선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1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리대전을 강하였는데 임금이 덕을 논하는 데 이르러 특진관 손순효가 아뢰기를. 이것은 참으로 임금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요체이니 전하께서 삼가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고사니의 군공에 대한 논상은 상상께서 이미 짐작하여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유호는 군관으로서 당상에 오르게 되었는데 강진은 변장으로서 이 큰 공을 이루었으나 직질이 낮기 때문에 큰 상을 받지 못하였으니 신은 마음속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대첩한 때에는 전에도 듣지 못하였고 뒤에도 또한 반드시 있지 않을 것이니 강지가 벼슬이 낫다고는 하나 발탁하여 쓰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헌납정탁이 아뢰기를 고산 위에서 대첩한 공이 비록 쾌하다고는 하나 적의 굴혈에 깊이 들어가 위험을 겪은 것에 비교한다면 차이가 있습니다. 하자 손수녀가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곁에서 보기는 쉬우나 그 일을 당하면 헤매게 된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듣기는 비록 쉬운 듯 하지만 적을 맞아 대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니 이러한 일은 후하게 상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큰 무리를 일으켜 북정하였어도 오히려 많이 참역하지 못했는데 강진은 작은 진으로 크게 이길 수 있었으므로 참으로 상줄 만하다. 그러나 어찌 세자급을 더 하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1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정은 조구가 와서 아뢰기를 정수는 형제가 서로 잘못하고 죄을 두는 군신 부자 사이에 잘못이 있으니 석영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아린 것을 오늘 대궐에 나온 죄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정수는 형제가 서로 다투어 형이 죄를 입는데 이르게 되었으니 명교에 관계가 된다 하더라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을 두는 아비의 명을 따랐고 정상도 용서할만 하니 추론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고 이극정 이승은 노공필 성건 조익정 한한 권근 권정은 의논하기를 죄을 두는 비록 회피하려 한 자치가 있기는 하나 아비의 명 때문에 죄를 입었으니 정상이 용서할 만합니다. 정수는 형제지간에 자신을 잘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본디 스스로 다투어 성사한 것이 아니니 만약 다시 그 마음을 미리 탐지하여 허물을 지목한다면 애매할 듯합니다. 하고 한근 이집 이평 김심은 의논하기를 사습은 마땅히 연마두어야 하고 풍속은 마땅히 돈후하게 해야 하는데 최을두는 파연하여 동료에게 배척되었고 정수는 형제지간에 잘 차신하지 못하였으니 비록 이 때문에 종신토록 폐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대감의 벼슬에는 통하도록 허가할 수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참작하여 말하겠다 하였다. 파연은 일 처리가 더디고 마음이 연약함을 말한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1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1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1일 개미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종친은 벼슬을 높일 길이 따로 없고 배우지 않을 수 없으므로 내가 그를 아는 종친을 뽑아 강서를 시험하여 권장하려 하는데 몇 통은 가자하고 몇 통은 상무를 내릴 것인지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는데 연필상 등이 아뢰기를 강획으로 등급을 나누어 1등은 한 작업을 올려주고 2등은 아마 한 표를 주고 3등은 활 한 장을 내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강획은 강경을 할 때 그 시험한 성적의 결과를 표시하여 걷던 획을 말한다. 성종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무령군 유자광이야 사례기를 전일 북정할 때 이미 종묘에 고하였거니와 이제 대첩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군사를 온전히 하여 돌아왔으니 다시 종묘에 고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 정벌에 종사한 군사는 한두 해에 하나여 복화해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예전에는 헌첩하는 일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대첩을 이룩하지 못하였으니 반드시 종묘에 고할 것은 없다. 조종주의 첩획이 이뿐인데도 치고한 전례가 있는지 정원과 예전은 살펴서 아래라. 군졸이 노과여 초최해 가여우니 복구해야 마땅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2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북정한 장수와 사조를 선의하고자 하는데 그대로 머물러 방언한 자도 있고 정부를 파하고 곧 돌아오는 자도 있으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위로한다면 장수와 사졸이 한 곳에 머물러 기다릴 것이므로 그 패단이 적지 않을 것이다.
나는 머물러 방황하는 자에게는 사람을 보내어 선위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올라온 뒤에 선위하려 하는데 어떠한 가자 승지들이 아뢰기를 선위는 마땅히 빨리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수와 사조를 한 곳에서 선위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곧 간원을 보내어 함흥 북청 같은 곳에 이르러 돌아오는 군사를 만날 것이니 그 오는 것이 앞서고 뒤지는 데에 따라 선위하고 머물러 방어하는 군사는 모두 있는 곳에 선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정경조가 또 아뢰기를 고산이의 장수와 군들에 대한 선위는 전일에 우선 멈추라고 명하셨는데 이제는 거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때에는 적의 별난이 그치지 않았으므로 문득 한번 이겼다 하여 곧 선의를 명하면 군졸이 반드시 교만한 마음을 일으켜 방어가 해이해질 것이므로 우선 멈추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선의해야 마땅하니 도성지를 영안도에 보내고 부제학을 병안도에 보내어 선위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0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북정 장사 선의사 정경조가 사조하였다. 그 가지고 가는 사목에 이르기를 머물러 방하는 군사를 선의할 때 정벌에 종사한 성저 야인도 알로 선의하고 또 말하기를 저기 제 죄를 스스로 알고 달아나 숨었으므로 자맥이 적기는 하나 너희들이 향도한 공은 크다 하고 각각 면포 2피를 줄 것이라고 하였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3일 원리의 첫 번째 기사 동지이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3일 원리의 두 번째 기사 북정의 첩획을 종묘에 고하는 것과 정벌의 종사한 군사에게 복호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홍응이 의논하기를 군사가 정벌의 종사에 선언해나 대여섯 해를 밖에서 오래 노고하였다면 복호하더라도 괜찮겠으나 겨우 2달 만에 돌아왔는데 어찌하여 번거로이 복호하겠습니까? 또 군사가 돌아온 것을 종묘에 고하는 것도 선대의 조정에는 없던 일인데 군사를 수고롭게 하고 무리를 동원하여 썼어도 얻은 것이 없다면 어찌하여 번거롭게 치고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의 의논이 옳다. 이제 군사를 온전히 하여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대첩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반드시 공을 논하여 상을 주어야 하겠는가 하니 연필상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정의 참획이 비록 많지는 않으나 대군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었으니 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저 입정하였다가 군사를 온전히 하여 돌아오게 되기는 어려운 것이니 종묘의 고한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또 정벌에 종사한 군사의 수가 매우 많아서 죄다 복호할 수는 없겠으나 거행하지 않을 수도 없겠습니다. 하고 이것에는 아뢰기를 한 사람이 칼을 뽑아 목을 베더라도 후원이 없다면 어떻게 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장수와 사졸이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한 데서 먹고 자며 험난을 같이 겪고서 온전히 돌아올 수는 있었으니 어찌 공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또 출입할 때 반드시 고하는 것이 옛도리이니 종묘에 고하는 것이 무슨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복호는 정벌에 종사한 군사의 수가 지극히 많아서 거행하기가 어려울 듯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공을 논하여 등급을 매겨 작업을 올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육조 한승부도 다 의논에 아뢰라 하였다. 한 칠해가 의논하기를 돌아온 군사가 종묘에 고하는 것은 신이 고려를 모릅니다. 다만 북정한 군사의 수가 매우 많은데 다 복화하면 누가 그 호역을 감당하겠습니까? 또 첩획이 많지 않으니 신은 작업을 주는 것도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을 매겨서 별사를 주어야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신승선 이것도 안호는 의논하기를 이제 크게 이기지 못한 것은 경사가 아니므로 반드시 치고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전일에 이미 군사를 내보내는 것을 고하였으니 이제 군사를 온전히 하여 돌아온 것을 고한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군공 같은 일은 은수가 성상으로부터 나와서 마땅하므로 신들이 감히 가벼이 의논할 수 없습니다만 남도의 백성을 몰아서 설리의 험난함을 넘게 하였으므로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무리를 동원한 것이 오늘날 만한 것이 없으니 해를 한정하여 복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조익정은 의논하기를 건번에 북정하러 갔을 때 저기 다 숨고 감히 우리 군사에게 한가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면 공이 있다 하겠으나
군사를 돌려서 올 때 저기 험한 곳에 의지하여 요격하였는데 우리 군사가 수많은 무리로서도 죄다 참역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대첩이라 하겠습니까? 대첩하지 못했는데 종묘에 구하는 것은 마음에 참으로 미안합니다. 정벌에 종사한 군사로 말하자면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한 데서 먹고 자며 그 노고가 막심하였으니 도 원수가 공을 논하며 등급을 매기는 것을 받아들여 상을 논하여 복구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고 한한 권건 한건은 의논하기를 수만의 무리를 움직여서 참액이 많지 않은 것을 경사가 아니니 어찌하여 반드시 종묘에 고하여야 하겠습니까? 정벌에 종사한 군졸에게 이미 공이 없으며 비록 작은 노고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복구할 것은 없겠습니다. 혹 국가에서 해마다 잇따라 군사를 쓴다면 형세가 그 호역을 죄다 면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복구하지 못하면 은혜를 베푸는 것이 고르지 못할 것이니 그것이 옳겠습니까? 하고 권정은 의논하기를 신의 생각은 홍은과 같습니다. 다만 복구는 유독 정군에게만 면제할 수 없으며 만약 보인도 아울러 같이 한다면 6만 여 호인이 어찌 죄다 면제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별사를 헤아려 주고 그 노고를 갚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 병은 의논하기를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묻는 것을 이미 종묘에 고하였으니 위서를 떨치고 군사를 돌이켜 왔으며 다시 고하는 것이 예에 마땅합니다. 또 수천리 밖으로 정벌에 종사했으므로 첩획의 공이 없더라도 굳은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병기를 들고서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한 데서 먹고 잔 노고를 갚지 않을 수 없으니 몇 회의 호역을 면제하여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야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북정의 거사는 군사를 온전히 하여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참액이 많지 않으니 종묘에 구할 것이 없겠다. 복호하는 일은 해조를 시켜 의논하여 아르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4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황태자가 탄생하며 사신을 보내어 조칙을 반포한 전례가 있는가 하자 성정원에서 승문원에서 아뢰기를 만약 황태자를 봉했다면 사신을 보내는 것이 관례이지만 탄생하였다면 사신을 볼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황태자의 탄생을 진화하는 전례는 있습니다. 전교하기를 지금 황태자의 탄생을 들었는데 이제 곧 진화할 것인지 천천히 진화할 것인지를 영돈형 이상과 정부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5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5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허정이 반란을 모의한다는 뜬 소문을 알아 박찰산을 방문하다. 임금이 숭문당의 문에 나아가다. 정치인 일품 영도령 이상 의정부 당상과 도총부 대관 각각 일원과 승지 주서 사관이 입시하였다. 박찰산의 상서를 내렸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성대의 북정한 제장은 다 충신일부로 소신의 마음으로 군사를 돌이켜서 모반하리라고 의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에 사는 양녀 말비가 양주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그곳에 사는 사람의 말이 허정이 건간에 군사를 돌이켜 모반할 것이므로 우리들은 곡식을 묻고 산으로 올라간다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작지 않은 말을 듣고도 아뢰지 않으면 아마도 신하의 의리가 없을 것이므로 아침에 아뢰고 저녁에 죽더라도 차마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의 근원이 나온 것을 청컨대 차례차례 추국하소서. 이제 국가의 정병의 반 이상이 양계에 들어갔으므로 남은 군사가 적어 시비가 허술하니 미신의 마음이 매우 통민하기 그지없습니다. 경기와 경중에 사는 50세 이하 15세 이상의 공천 사천 중에서 활을 잘 쏘고 포를 잘 쏘는 사람을 많이 시험하여 뽑아서 서북의 정벌 하는 일이 끝나는 기간 동안 굳게 시위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였는데 동부성지 조위에게 명하여 박찰산을 공문하게 하니 박찰산이 공초하기를 이웃에 사는 양녀 말비에게 언니의 딸이 있는데 중의 위 이권생의 이 장가들을 첩으로 삼으려고 신에게 중매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초 1의 여덟의 날쯤에 말비가 양주 송산의 농가로 돌아가려 할 때 신이 말비에게 말하기를 엉그대 내 말을 타고 가서 너의 언니에게 이 권생이 첩으로 삼으려는 뜻을 말하라 하니 말비가 응낙하고 드디어 신의 말을 타고 갔다가 이달 13일에 돌아왔습니다.
신이 맞이하여 위로하려고 아내를 시켜 술을 가지고 먼저 가게 하고 신도 뒤따라 갔는데 같은 마을 사람 애금산 부부와 진치의 처와 돈일의 처 등도 술을 가지고 모였으므로 같이 앉아 마셨습니다. 신의 외방의 일을 물으니 말비가 말하기를 경중은 안정되어 있으나 외방은 소유하다 하기에 신이 묻기를 무엇 때문이냐고 하니 말비가 대답하기를 호중이 군사를 거느리고 북으로 갔는데 건일 조정에서 허혼을 전형하였으므로 허중이 분노하여 군사를 돌이켜 곧 나올 것이니 땅을 파서 곡식을 묻고 산으로 올라가 피해야 하겠다 하며 송산에 사는 백성들이 잠옷 떠들썩하다 하였는데 신과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신이 곧 아래를 하였으나 큰 재상의 일을 경솔히 말할 수 없으므로 다시 헤아려 15일에 말비와 같이 사는 중 작은 덕을 불러서 묻기를 그저께 말비가 말한 말은 누구에게서 들은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송산에 사는 말비의 숙부 양 충찬이에게서 듣고 와서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17일에 신이 이 일 때문에 장단에 갔다가 24일에 돌아왔는데 말비와 친형들이 그 신의 집에 왔으므로 신이 말비에게 묻기를 전일 송산에서 들은 말은 어느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냐 하니 말비가 말하기를 송산 사람이면 누군들 말하지 않겠느냐 하기에 신 다시 말을 낸 사람의 이름 성명을 물으니 말비의 형이 말하기를 다시 성명을 물어서 어떻게 하려느냐 하며 끝내 말하지 않았으므로 25일 아침에 신이 손수 말비의 말을 써서 승정원에 바쳤습니다 하고 말비는 공초하기를 신첩이 지난 9월 초 1일 날에 이웃집 박철산의 말을 빌어 타고 송산 양억산의 처가에 가서 이야기하였는데 양억산의 처가가 말하기를 경중은 편안하나 외방은 소유하여 편히 살 수가 없다 하기에 신첩이 묻기를 어떠하냐 하니 양억산의 처가 대답하기를 북정하는 군사가 들어갈 때 길에서 내 말을 빼앗아 가는 것을 겨우 뒤쫓아가서 찾아왔는데 연로에 이러한 자가 많았으므로 돌아올 때도 반드시 그러할 것이니 곡식과 볕단을 장차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도원수가 북방에 들어갔으나 아직 접전하지 않고 주둔하여 있거니와 집에 있는 미공은 반드시 땅을 파서 묻어두어야 빼앗기는 것을 면할 것이라 하여 민간에서 떠들썩하다 하였습니다. 첩이 이 말을 듣고 이날 12일에 서울로 돌아왔는데 이날 저녁에 박철산의 아내가 병수를 가지고 와서 맞이하며 위로할 때 박철산이 조금 있다가 찾아와서 외방의 일을 묻기에 신첩이 들은 말로 대답하였으며 그때의 증청이는 이웃에 사는 고음산의 어미와 이름을 모르는 여자 한 사람뿐입니다. 박철산은 그달 17일에 장단에 갔다가 24일에 돌아왔는데 이날 초혼에 신첩이 박철산의 집에 가서 그 아내와 같이 앉아 술을 먹으며 이야기하였는데 박철산이 묻기를 전일 송산에 내려갔을 때 들은 말은 어느 사람에게서 들었느냐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미열한 여인에게서 들었다 하였으며 그 밖에 정청이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 묻자 연필상 홍흥 이급배가 아뢰기를 말비가 공초한 말은 반드시 공교하게 꾸몄을 것입니다. 그 말에 도원수가 아직 접전하지 않았는데 만약 군사를 돌이켜 올 때에는 땅을 파서 곡식을 묻어야 빼앗기는 것을 면할 것이다 하였으니 그 사이에 반드시 말한 것이 있는데도 그 정상을 모조리 털어놓지 않으니 다시 국문화의 정상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터무니없는 말이라면 이와 같은 큰일을 박재산이 어찌하여 늘려서 말하겠습니까 하고 이 철견은 아뢰기를 12일 술을 마실 때 증청한 사람도 곧바로 아뢰지 않았으니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정상으로 보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북정하는 군사가 들어갈 때 그늘인 장수가 능히 검찰하지 않아서 민간에서 마음대로 표략하게 하였으므로 민간에서는 돌아올 때도 반드시 이러하리라고 한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못적 듣고 전하였을 것이다. 최전이 능히 그늘이지 못한 죄는 바야로 가두어 두고 추국할 것이다 하였다. 사간 안백명이 아뢰기를 대제 옥사는 첫 공초를 상세히 받은 후라야 말을 변경하지 못할 것이니 박철산에게는 반드시 다시 상세히 공초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말비가 공초하기를 대군이 돌아올 때는 땅을 파서 곡식을 묻어야 빼앗기는 걱정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그 사이에 반드시 정상이 있을 것인데 이 여자가 입으로는 말하고 싶어도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두려워서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고 장령 이거는 아뢰기를 이 여자가 군사를 돌이켜 올 때 땅을 파서 곡식을 묻는다는 것만을 말하고 그 까닭을 말하지 않으니 말이 매우 뜻이 없습니다.
청근대 그 정상을 다시 국문하소서 하고 재상들은 함께 아뢰기를 정청이는 먼저 국문하고 나서 이 여자를 다시 국문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고 곧 의금부에 낭청을 보내 양득산의 아내와 그 집 사람을 잡아왔다. 산후 애금산이 공초하기를 지난 9월 12일 이웃에 사는 양녀 말비가 성산에 갔다가 돌아왔으므로 신이 맞이하여 위로하려고 철을 데리고 말비의 집에 가서 술을 마셨을 때 이웃에 사는 박재산 부부와 진치의 차와 산호 돈일의 차 등이 각각 병수를 가지고 또 와놨는데 박철산이 말비에게 외방의 기사를 물으니 말비가 대답하기를 외방은 소유스럽고 이상한 말로 떠들썩하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박절산이 묻기를 어떠하더냐 하니 말비가 말하기를 북정하는 군사들이 들어갈 때 이 연로에서 많이 빼앗았으니 돌아올 때도 반드시 이와 같을 것인데 허영공의 군사가 천령을 넘지 않고 주둔하였다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다. 얼마 되지도 않은 농사 지은 것을 반드시 다 먹을 수가 없을 것이니 땅을 파서 묻어야 하겠다 하여 민간에서 떠들썩하다 하였습니다. 이는 말비의 말인데 같이 앉아있던 여러 사람과 말비의 친형과 고공인 작은 득 등이 다 들었습니다. 하고 진치의 처만 공초하기라. 그날 술을 마실 때 발철산이 외방의 일을 물으니 말비가 대답하기를 대군이 처음 들어갈 때 민간에서 양탈을 하였으니 돌아올 때도 이러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접은 이 말을 들었을 뿐이고 그 밖에 들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이 말을 들었다면 그 밖의 말을 어찌 듣지 않았겠느냐 하자 진치의 아내가 공초하기를 나이가 72세이므로 귀가 멀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하였다. 돈일의 첫 사빗 내 은비가 공초하기를 달을 기억하지는 못하나 지난 가을 10일쯤에 어미를 따라 말비를 맞이하여 위로하고자 술 한 병을 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같은 마을에 사는 애금산 부부와 박절산 부부 등도 술을 가지고 왔는데 박절산이 말비에게 외방의 일을 물으니 말비가 말하기를 경중은 안정되어 있으나 외방은 소유스럽다 하였고 박재선이 어찌하여 소유스러우냐고 하고 물으니 말비가 말하기를 북정하는 군사가 여러 가지로 양탈하였으며 군사를 거느린 허원수가 들어가지 않고 군사를 돌이킨다는 소식이 있으므로 만약 그렇다면 얼마 안 되는 적은 농작물이나 다 먹을 수 없으니 땅을 파서 묻고 달아나야 한다고 민간에서 떠들썩하다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애금산과 말비를 면제시켰으나 말비가 들었네요 말하지 않으므로 애금산을 시켜 그 들은 말을 위해서 질문하게 하자 말비가 다시 공초하기를 다른 말은 전에 공초한 데다 더 하거나 줄일 것이 없습니다만 애금산의 공초에 허영공이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 주둔하였다가 바삐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었다고 한 말은 양억산의 아내가 말하였는데 신첩이 과연 들었습니다 하였다. 김승경이 아뢰기를 박철사는 죽은 파주 목사 이윤의 종인데 글은 조금 알지만 성질이 본디 간사합니다. 모반이라는 말을 여인이 어찌 알겠습니까? 반드시 박철산이 널리어 말하였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박철산에게 다시 물으라 하였으나 박철산이 공초한 말은 처음과 다른 것이 없었다. 박철산이 나가고 나서 임금이 좌우에 말하기를 어떠한가 하자 윤필상과 홍응이 아뢰기를 양억산의 처에게 물은 뒤라야 가릴 수 있겠습니다. 허홈의 이런 여인이 능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박재산이 속여 꾸민 말일 것입니다. 하고 이 극대는 아뢰기를 미혹한 마음이 반드시 허홈과 허종이 동성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말하였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5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북종 부원수 이계동이 와서 참수 구급과 적의 활과 화살 및 건복을 바쳤다. 건복은 활과 살을 담아 매는 기구를 말한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승리대전을 강하였는데 신하가 임금에게 아첨하고 뜻을 맞추었으나 안된다고 한데에 이르러 사간 안평명이 아뢰기를 전일 정인사에 쌀과 배를 내리는 것이 온편하지 못하다는 것을 헌부에서 여러 번 아뢰었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는데 간원이 경연에서 또 아뢰었으므로 성상께서 고문하셨을 때
이 급변은 간화에 그만두게 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선왕의 전례를 끌어대어 아첨하고 뜻을 맞추었으니 대신에 바로잡는 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대사한 이 유인은 아래기를 이 급변은 고문하실 때 바로잡지 못하고 전례를 끌어대어 아래였으니 대신의 도리가 어찌 이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안평명이 아래기를 근자의 성균관에 쌀과 배를 내리시자 기쁨이 교문에 넘치니 누구인들 전하께서 유를 숭상하고 도를 존중하시는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신들은 전하께서 이단을 숭상하시지 않는 것을 모르지 않으나 사사에 쌀과 배를 내리는 것을 후세 사람들이 어찌 선왕을 위한 일인 줄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신은 전하께서 선왕을 위하여 내리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으로 문득 대신을 가리켜 아첨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신의 도리는 무릇 일에 있어 마음에 나오는 것이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한 마땅한데 만약 혹 대간의 논박을 두려워하여 말해야 마땅한데도 말하지 않고 혹 공교하게 꿈에서 말한다면 어찌 대상의 도리이겠는가? 미국을 내린 것은 오로지 선왕을 위한 것인데도 대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부처를 숭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부처를 숭상한다면 경성 안의 사가 하나뿐이 아닌데 어찌 유독 두 절에만 내리겠는가? 대상의 한마디 잘못한 말을 가리켜 아첨이라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하였다. 안평명이 또 아뢰기를 전에 신이 축성 종사관으로 평안도에 갔으므로 그 도의 패단을 잘 아는데 강변에서 방수하는 군졸이 말이 살찌고 장건하지 않으니 급할 때는 어찌하겠습니까? 또 양계에서 방수하는 군졸 중에 제 녹봉을 바치고 말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자가 빈번하게 있으니 바라는 것을 들어주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홍응이 대답하기를 이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군사는 제 한 몸의 의복에 드는 것을 오로지 녹봉에만 의지함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여러 섬의 말을 양계에서 방수하는 군사에게 나누어 내려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고 우성지 권경이는 아래기를 신이 영안도에 가보니 말의 종류가 많아서 사람들 중에는 혹 목장을 만들어서 말을 먹이는 자도 있었습니다. 평안도는 그렇지 않으니 평안도의 군졸에게 먼저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교문은 주대의 천자의 도성에 벽옹이라는 대학을 설립하였는데 주의 형상이 벽과 같이 둥글고 물이 둘러져 있었다. 이 물을 건너는 다리를 사방 4개 만들었는데 이를 교문이라 하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지칭한다. 상주시로 259권 성종 22년 11월 16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북정부 원수 이 계동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경은 전력을 왕래하였으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편력한 고난을 어찌 이르다 말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무리를 몰고 헤아릴 수 없는 땅에 들어갔는데 내가 상표를 몰라 자나깨나 마음에 잊은 적이 없더니 마침 적이 다 달아나 숨어버려 크게 이기지는 못하였으나 군사를 완전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매우 기쁘다 하자 이 계동이 아뢰기를 신이 험난하고 먼 길에 군사와 말이 지칠세라 매양 염려하였으나 본도에 이르렀으면 군사와 말이 장건하여 사람마다 선봉이 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알타리의 마소를 빼앗아간 올적합이 화해하려고 알타리의 집에 왔으므로 신들이 사기를 누설할까 염려하여 먼저 12인을 꿰어서 경성에 가두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 고을에 나누어 가두었습니다. 신이 먼저 강을 건너고 제장이 이어서 이르러 20리쯤 되는 곳에 머물러 자고 김장손을 시켜 우리 군사 50인과 알타리 60인을 거느리고 대군에 앞서 채탐하러 들어가려 하였는데 허종이 김장손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어쩌다가 길에서 올적합을 만나거든 저들이 적어서 엄습할만 하거든 엄습하여 달아나지 못하게 하고 저들이 많아서 엄습할 수 없거든 삼가 피하여 알지 못하게 하라 하였으나 김장손 등이 적 8인을 만나서 죄다 잡지 못하여 적이 달아나 불하게 알리게 하였으니 이것이 김장손의 잘못이었습니다. 신들이 처음에는 밤에 달려가 돌격하려 하였으나 제장이 다 말하기를 적이 복병하여 요격한다면 이것은 위험한 방도이니 여기에 하영하고 내일 먼 동틀 때에 달려들어가 분격하는 것만 못하다 하므로 신들이 그 계책을 옳게 여기고 적의 소굴에서 20리쯤 떨어진 곳에 머물러 잤습니다. 23일에 적의 속으로 들어갔는데 적이 이미 달아나 숨었습니다. 허종이 정유지, 엄기손, 허희를 나눠 보내어 집을 불살라 없앴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몇 집이나 불태웠는가?
아니 이계동이 말하기를 신은 불꽃이 충천에 치솟았기 때문에 멀리서 세어보았는데 400여 호쯤 되었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는 집이 없다 하던가 하니 이계동이 아뢰기를 대들보 하나로 된 집이 있고 그 만듦새는 중국인이 사는 집과 서로 닮았는데 이것은 올적합이 예전에 개원이 사람을 잡아다가 남녀가 혼이나 여러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는 집의 만듦새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살림살이가 어떠하든가 하자 이계동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보니 알타리와 올량합은 사는 집에 풍족하지 못하여 집이 좋고 들어왔는데 올적합은 집이 크고 깨끗하면 또 큰 궤를 만들어 쌀을 담고 집집이 쌍다듬이 돌이 있으며 밭이 기름지고 개, 돼지, 닭, 오리도 많이 길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기와집이 있던가 하자 이 계동이 아뢰기를 다 초과였습니다. 저기 쌓아둔 곡식을 군사가 가져다가 말에게 먹이고 알타리들은 본디부터 저기 물건을 간수해 두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 파고 여자의 옷과 비단을 찾아내어 나누었습니다. 그날은 저의 서울에 하영하여 잤는데 그곳에는 나무가 없으므로 문 널빤지와 버드나무를 가져다가 울창을 설치하고 머물러 잤고 허종은 며칠 동안 그대로 머물러서 저의 형세를 보려 하였습니다. 한밤에 아석이 도망하여 돌아와 외치며 진중으로 들어왔는데 허종이 신을 불러 말하기를 아석은 본디 올적각과 사귀어 이곳을 왕래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잡혔다가 살아 돌아왔으므로 그 정상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그대가 장막 안에서 아석을 데리고 곁에서 자며 찬찬히 그 정상을 물으라 하기에 신이 아석을 데리고 장막으로 돌아가 그 정상을 캐어 물으니 의심할 만한 것이 없는 듯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저 적들이 다르나 숨은 곳을 너가 아느냐? 지금 쫓아가면 장건하고 용맹한 자를 잡지는 못하더라도 처자들을 잡을 수는 있겠느냐? 하니 아석이 말하기를 강북쪽 들 밖의 한쪽에 적들이 처자를 숨긴 곳인 듯 하나 이들은 다 가파른 바위돌이고 또 습한 곳이 있어 밭을 갈아 먹지 못하거니와 말을 달리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저 적들의 말은 오랫동안 머물러 두면서 기른 것이고 우리 군사의 말은 멀리 오느라 지쳤으니 쫓더라도 적이 퇴거하면 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허종이 신에게 말하기를 어제 제장과 이누나에 머물러 적의 형세를 보기로 하였으나 밤에 다시 생각하니 군사와 말의 양식으로 가져온 것이 거의 떨어졌는데 며칠 머물렀다가 군사를 돌이켜 가을쯤에 저 적들이 중간에 요격한다면 예정한 날짜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니 군들이 중도에 굶주려 괴로울 것이다 하므로 제장을 불러 함께 의논하니 모두 말하는 것이 다 같았습니다. 24일에 군사를 돌이켜 오는데 저 적들이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알타리를 부르고 하늘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하늘이 개벽한 뒤로 조선이 여기에 와서 우리를 침범한 적이 없었는데 너희들이 길잡이가 되어 우리의 가산을 불살라 없애거니와 조선 군사는 장성 안으로 가겠으나 너희는 어디로 가겠느냐 하므로 알타리가 대답하기를 너희들이 여러 번 국가를 침범하였으므로 국가에서 우리들에게 명하여 따라가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온 것이다 하니 저기 또 말하기를 너희가 조선을 위한다면 어찌하여 조선의 사물을 쓰지 않고 우리들의 여의관을 착용하느냐 하였습니다. 신이 15리쯤 갔는데 저 적들 중 대여섯 사람 또는 8사람 또는 서넌 남짓한 사람이 말을 달려 쫓아왔는데 우리 군사에서 300보나 400보쯤 떨어져 있었으나 감히 가까이 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의 소굴에서 20리쯤 떨어진 곳에 하영하여 머물러 잤으나 적이 와서 침범하지 못하였습니다. 25일에 행군할 때 신과 육한 엄기손이 한후하여 왔는데 머물러 잔 곳에서 대여섯 마장쯤 떨어진 곳에서 적 60여인이 산허리를 타고 왼쪽을 끼고 오고 또 60여인이 산허리를 타고 오른쪽을 끼고 오고 또 100여인이 뒤를 싸는 듯이 왔습니다. 화관의 지서로 비교하여 본다면 오른쪽을 낀 적은 성 밑의 맷뿌리에 있는 것 같았고 왼쪽을 낀 적은 예빈시의 맷뿌리에 있는 것 같았으며 뒤를 싸는 듯한 적은 경영고의 다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육한의 군사는 모화관 문 앞에 있는 것 같았고 엄기손의 군사는 관지의 담 모퉁이에 있는 것 같았으며 신의 군사는 도장당 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기손은 그 왼쪽을 쏘고 육하는 그 오른쪽을 쏘며 역전하면서 오고 신은 뒤를 돌아보며 천천히 오니 마치 사현 아래에 있는 것 같았고
엄기손의 군사는 그 뒤에 조금 처지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육한의 군사가 패주하여 와서 저희의 신의 진을 넘어가려 하므로 신이 장갑을 뽑아 육한을 불러 배려하였으나 육한의 군사들 가운데 있었으므로 신이 미처 분별하지 못하였고 육한의 군사가 도로 우리 진 뒤로 달려갔으므로 달아나던 군사도 안정되었습니다. 신이 돌아보니 7명의 적이 육한을 쫓아 그의 말고삐를 잡게 되었고 육한은 6대의 화살을 맞았는데 살갗에는 다친 데가 없고 한 대의 화살만이 팔을 꿰뚫었으나 육한은 형세가 급박함으로 뽑아버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신의 군관 이지방, 정은부, 구현휘 등 장사 10여인이 일제히 활을 쏘니 적이 화살이 맞기도 하고 말에서 떨어지기도 하였는데 양군은 겨우 서로 10보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군사 2사람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적이 칼을 뽑아 쳤으나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신이 작은 언덕에 올라가 보며 쏘니 양군이 쏘는 화살이 비오는 듯 하였는데 적은 공박하여 활을 반만 당겨 쏘았습니다. 신이 소리를 크게 지르며 말을 채찍질하여 언덕을 내려가니 모든 군사가 죽을 각오로 싸우며 떨쳐 공격하였으므로 적이 무너져 달아나는 것을 쫓아가 내급을 베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죽고 다친 자는 몇 사람인가? 경은 또한 화살을 몇 번 쏘았는가 하자 이 계동이 아뢰기를 신들이 참 겁을 많이 하지 못하여 죽고 다친 자가 비록 많기는 하였으나 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문이 서로 가까운 곳에서 화살을 무수히 쏘았는데 싸움이 끝나고 화살을 주워 보니 살대에 피가 깊이 묻힌 것이 또한 많았으며 신도 서너 대 남짓 화살을 쏘았습니다. 적의 화살이 맞으면 산으로 올라가고 숯불 속으로 숨었으며 한 적은 등에 2대의 화살을 맞고도 능히 활을 쏘았습니다. 이 지방이 한 적의 어깨를 쏘아 맞힌 것이 적이 화살을 뽑아 땅에 버렸는데 싸움이 끝나고 주워왔더니 살대에 손가락만한 살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교전할 때 포를 쏘았는가 하자 이계동이 아뢰기를 사세가 매우 급박하였으므로 포를 쏘는 사람 중에는 갑옷을 입지 않은 자가 많았고 신들이 앞에 가려 섰으므로 포를 쏠 수가 없었으므로 단지 한 살만을 쏘았는데 적에 맞췄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갑옷을 입은 적은 얼마나 되든가 하자 이계동이 아뢰기를 겨우 2, 10인, 30인이고 그 나머지는 다 푸르게 물들이 반신 나비를 입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군사와 말은 하나도 죽거나 다친 자가 없었는가 하자 이계동이 아뢰기를 옥천의 군인 김응보가 화살에 다리를 맞아 말에서 떨어져 기절하였다가 되살아났으나 이튿날에 죽었고 화살에 맞은 말은 서너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니마자에서 도골까지는 며칠 길이던가 하자 이계동이 아뢰기를 사람들은 대여섯 길이라고 하나 확실히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알타리들은 우울미거 올즈캅과 대대로 원수이며 도골에 가려면 길이 우울미거를 지나므로 그들에게 잡힐 것을 두려워하여 하라비 때부터 도골에 왕래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이마지에서 며칠 길이나 떨어졌는가 하자 이계동이 아뢰기를 신은 강을 건넌 지 9일 만에야 그곳에 닿았는데 만약 사명을 받던 평상시의 형태라면 옛일의 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신들이 28일에 남나현 평에 하영하에 머물러 자고 어둑어둑한 새벽에 행군할 때 허종이 김융성경을 시켜 장사 30인을 거느리고 뒤에 쳐져서 적을 엿보게 하였는데 적 7인이 하영하였던 곳에서 주위를 몇 바퀴 돌기에 윤성경이 말에서 내려 이른 물건을 줍는 듯한 형세를 지으니 적이 말을 타고 일시에 소리를 지르고 도로 산속으로 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크게 이기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은 위세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하니 이계동이 아뢰기를 신이 올량압의 말을 들으니 처음에는 올적갑들이 말하기를 올량압 5사람이 우리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고 조선의 10사람이 우리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니 만약 조선이 들어와 침범한다면 곧 스스로 선나와 사람을 몰아다가 우리의 농사일을 도와주는 것이 될 것이다 하기에 신들이 그 말을 듣고 이를 갈고 속을 썩혔는데 저 적들이 한번 패한 뒤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으니 어찌 위세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또 성전이 울지에 군사를 주둔하였으며 300보쯤 목책을 설치하였는데 타진하고 돌아올 때는 큰 나무를 베어 성문을 가리어 막았다 하니 적이 보면 굉장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 땅에 좁고 막힌 곳으로 설람한 곳이 있던가 하니 이계동이 아뢰기를
신이 처음에는 울지가 겨우 10리쯤이라고 들었는데 21일에 사경에 처음 들어가 말을 재촉하여 갔더니 22일 신시에야 나왔으므로 비로소 울지가 60여리쯤인 줄 알았습니다. 큰 나무가 빗살처럼 빽빽히 하늘을 가리고 작은 길이 겨우 통하였는데 나뭇가지가 길을 덮어서 활통과 살통이 나뭇가지에 걸릴 것이므로 150인을 시켜 도끼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 큰 나무를 베어 없애게 하였더니 베더라도 반드시 다른 나무에 걸려서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끝내 해를 보지 못하다가 한 곳에 이르니 100보쯤 나무가 없어 비로소 해를 보았습니다. 한 곳에 이르니 좌우가 높고 험하여 저기 성책을 설치하여 5, 60명의 군사를 지키게 한다면 1만 명이 당하지 못할 듯 하였습니다. 울지의 몸 밑에서 또 하순평이 있는데 좌우의 산세가 누의 머리처럼 서로 솟고 물이 3번 굽어 흘러 지세가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동쪽에 적이 다니는 길 3곳이 있는데 남룰, 사거, 우을, 미거, 대소, 거절 등이 나오는 것이고 서쪽은 해서 화라온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기 험한 곳에 의거하여 요격한다면 이곳도 당하기 어려운 것이겠습니다. 신이 그곳에 이르러 선봉이 되어 왔는데 사람의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였다. 이계동의 병든 어머니에게 식물을 내려주었다. 납의는 솜이나 헝겊을 넣어 누빈 옷을 말한다.